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도 왜 이렇게 춥더라고요? 날씨가 왔다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갔다 해요. 쌀쌀했다가 뭐 더웠다가 그러니까요. 종잡을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오감들이 약간 약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맞아요. 약간 진행자도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만성 비염, 아, 네, 만성 그러니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으로 아이고.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날씨가 트럼프 같다. 아하하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답답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네네. 여러분들께 여쭤볼 그 속보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광고부터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인터넷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싹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하시고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거든요. 이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인 추천하시고 모바일 쿠폰 받아서 자 이마트에 쇼핑하러 갑시다. 예. 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착한 보험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어떤 식으로 가입하고 계십니까? 대다수 분들이 전문 설계사 아니라 가족, 지인 통해서 묻지마식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까지 보험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오랫동안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자, 요즘 유사업체가 많다고 하니까요. 꼭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이잖아. 예, 그렇죠. 네. 저희도 하고 착한 있습니다. 보험. 예. 시사인도 하고 예, 있죠. 예, 경향신문은 예. 경향신문도 당연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착하신 네. 분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지난주에 그 바디로션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고. 바디로션 어디 갔지? 행사가 그렇게, 끝나가지고. 네, 행사가 끝났나? 5월달 열심히 발랐는데. 그러니까 네. 상품 후기는 광고할 때. 아니, 다시 들어오면 제가 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착한 보험 네. 얘기할 때니까. 네, 다시 그 광고가 돌아오면 구교영 기자가 숨겨놨던 비밀 일주일간의 체험기 바로 사행시도 준비했는데. 네, 사행시도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땅땅땅땅. 근데 광고주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요 듣고 싶다면 광고 해주시기. 신박한데요? 네, 자 구교영의 사행시가 궁금하다. 예. 광고. 야, 진짜.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댓글창에 저희 광고주가 뭔지 다 벌써 하고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네. 네, 복자님께서 김은지 구교영 두 기자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아유, 감사드립니다.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정말 느닷없이 전해진 비보가 있어서 다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신종호 판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에 대해서 1심과 달리 4년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한 판사가 오늘 새벽 1시에 서울고법
서울 고법 고등법원. 네, 서울 고등법원 건물에서 추락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그 막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죠. 정보 보고에.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사건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 자정이죠. 그러니까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네. 가족들의 신고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위는 이제 예를 들면 아마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견 때문에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발견된 장소라는 것이 서울 고법에 있는 청사 5층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인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에는 이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유서에는 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것이고 그 뭐 김건희 재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여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윤선 선배가 소개해주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가지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1심보다는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2년 4개월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느닷없는 비보가 전해져서 네. 저희가 정말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댓글창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놀랍습니다. 에? 뭐 이런 글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징환 판사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예. 그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물론 이제 네, 전해진 네. 속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네. 네, 뭐 지금 뭐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스로 떠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추정해 보건데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좀 어떤 가능성과 추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내용을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좀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기수는 연수원 27기입니다. 27기면 상당히 이제 법원이나 검찰, 제조 인사들 중에서도 고참 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서울중앙지법 판사, 울산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나중에 보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했는데 사실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법관들이 간다고 하는 대법원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 근무 경험 이후에 서울 고법 판사가 됐는데 네. 그 서울 고법 판사라는 게 지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 일하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판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게 고법 판사고 쉽게 얘기하면 고법 판사라는 자리는 그 엘리트 법관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차후에 법원장이 된다거나 대법관도 될 수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 고등법원, 대구 고법 등에서 고법 판사를 했고 최근에는 서울 고법에서 고법 판사를 하면서 형사 15부 부패 전담 사건을 맡아서 김건희 씨의 그런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심리하고 판결까지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법관 후보로 유력했던 분인데 점점점 뭐 이런 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제대로 판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취재편이죠. 오늘도 좋은 방송, 정보 응원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아름다운 동행님께서는 구교영 기분지 장윤선 세 분 기자님 찐 방송 구독자입니다. 덤으로 좋아요는 구독자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한 곳에 모여서 장윤선 취재편의점 좋은 상품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야.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보예요. 아침에 8시에 트럼프의 갑자기 네. 해방작전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 일시 중단한다는 네. 속보가 전해져서 저희가 원고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 예, 속보 위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신종호 판사 소식이 또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네.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 대통령의 예. 국무회의 내용이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개헌은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내일 실천하길 바란다라는 것이고요. 흑색 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신속 엄정하게 대응한다. 선거가 지금 D-2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딱 대통령으로서 4주네요. 딱 예. 4주네. 예, 진짜 예. 딱 4주, 딱 야. 4주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또 지방 정부가 변해 있을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가 있어요. 네, 앞서 개헌 이제 투표. 그러니까요. 개헌 투표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한데 음.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200석의 벽을 넘는 게 사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장윤선 진행자께서 이제 비관론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범여권표 플러스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넘어오는지가 핵심인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 김용태 의원 그리고 한지아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아직은 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개헌이라고 하는 게 개헌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아주 부분적인 개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정책 자산으로 삼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면 한동훈 계획에 좀 찬성 투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좀 모순을 지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한 9표에서 10표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서 187명이에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지금 많이 출마자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그 표를 다 모아도 200석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우려되는데 친한 개만이라도 하면 투표를 해라라는 이제 어차피 징계잖아요. 아. 지금 한지아 의원도 하는 순간 네. 한지아 의원도 뭐 그렇고 한지아 의원도 지지 않았어요. 뭐 10번 100번이라도 와야 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정치를 바꾸는 어떤 기폭제로서의 친한계의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그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민감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너무 1도 약해요.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아니 너무 제가 보기에 약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 네. 혹은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권력구조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1호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은지 기자 잘 설명했지만은 비상개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만 하면 됐는데 그것들을 계엄을 벌이는 자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엄격하게 만들자. 그런 식의 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국민이 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지반도 높은 건데 이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개헌 사항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그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3.1 독립운동이라든가 4.19 민주 이념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도 정신을 삽입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부울경에서 선거를 국민의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바탕 자체가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원천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필요 동의 조건 같은 경우에도 충족시키는 개헌안에도 반대하는 명분과 이유를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걸고 있는 게 보수 재건이잖아요.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보수 재건의 중요한 기수로 역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계엄에다 반대하면서 굉장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함께함으로써 사실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보수의 탄생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 사실 긴장이 되는 존재들이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보수를 재건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박민식 사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어겐 세력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포스팅 삭제했다는 최근에도 의혹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손잡아가지고는 그냥 저쪽 파일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소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다면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가장 극악스럽게 반응한 거는 출국 금지. 그렇죠. 네. 본인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막 했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를 그리고 하도록 합시다. 약간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네. 이제 개헌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제가 좀 아침 취재를 하느라고 예. 국회의장들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네, 전화를 네. 했어요. 예. 택시 기사님이 개헌을 개엄으로 잘못 알아듣고 아니 개엄을 또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분이. 자신이 80대 서울 토백이 이제 아.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 계엄 너무 끔찍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 막 화를 내시던데 제가 계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르신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약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 수다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분이 정말 아주 험한 목소리로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 예. 네. 지금 두 분 마음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아니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그리고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네.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를테면 여기까지 합의해 그러면 통과.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합의해 그럼 통과. 뭐 더디더라도 이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냐. 네. 죽어도 안 돼. 뭐 니네 사회주의 개헌하려고 그러지. 평생 해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그 이따가 우리 지방선거 이야기하겠지만 영남 지역엔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주의 개헌이네 뭐네 이런 주장을 장도혁 대표가 연설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전해주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 계엄 그러니까요.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 강화하자. 아니 세상에 이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그러니까요. 80대 어르신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를 내시는 상황인 예. 건데 민심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경 옹호론자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행동으로 같이 옮겨줘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예.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한 윤 어게인 세력과 다른 보수라는 것을 스스로 좀 드러내야죠. 그러니까요. 네.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가지 더 보태면은 비상계엄 당시에 한동훈이 선택했던 바가 어떤 거였습니까? 결국은 본인도 정치적 자산으로 유일무이하게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계엄날 행태가 다른 분들과 달랐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에 찬동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 어디에 출마하고 있습니까? 부산 북구죠. 북갑에 나와 네. 있죠. 부산이란 데는 그 영남 중에서도 PK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PK 지역이라는 것은 YS 김영삼 정신의 유산이 흐르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YS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YS의 뭐 지역구를 물려받고 당선이 되라 부산에서 당선되라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YS의 그런 정신을 투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S는 기본적으로 집권했을 때 과거의 군사 독재 정국과 달리 문민 정부를 출범시켰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근간이 되는 민주화 운동의 이념 같은 것들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대처하는 한동훈 후보나 친한계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되는 정치를 해야지 안 되는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발목 잡고 안 되는 정치만 하는 거예요. 저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청래 대표도 방금 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내일 개헌안 표결한다. 286명 모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합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어떤 화답을 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상식에 맞게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대로 저는 이게 국민적 눈높이고 상식이 아닌가. 그 발언 듣고 그럼요. 아니 내 말이 그거야. 이렇게 공감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결정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압도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던 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를 존중한다면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당리당략, 사리사욕 이런 게 아니라면 대승적 결단을 하는 게 옳다. 그래야 박수 받을 수 있다. 네.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부산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엄청 화가 났어요. 제가 보니까 캠프방에 막 여러 가지 막 글이 많이 올라왔던데 중요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나를 출국 금지를 했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선거용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출국 금지가 알려진 경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속보를 접한 다음에 언론에서 예. 단독 보도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시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출국 금지 조회 결과를 올린 상황이었는데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출국 금지라는 것은 그 아마도 조사받아야 될 대상을 상대로 그 예. 밀행성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조회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여한 그 기간이라는 것도 보면은 5월 12일까지인가요? 사실은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지적이 상황으로 예, 5월 아마도 13일. 13일까지로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 가량 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는 주체와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했다라는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향한 그런 수사 같은 것들이 음해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 근거로는 앞선 그 3대 특검에서 최혜병 특검 때도 본인을 여러 가지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은 아무 결과가 없었지 않느냐는 바탕 위에서 2차 종합 특검에서 자신을 겨냥해 수사를 해본들 아무 걸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핍박받는 그런 느낌들을 자아내기 충분한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취재한 거 좀 있으세요? 아, 그 예. 당권파인 박민영 이제 음. 미디어 대변인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13일에 결정되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출국 금지 사실을 이제와 공개하며 봉창 두드리는 연유가 뭐냐. 부산 북갑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보수 결집이 가셔야 되니까 조바심 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던데 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이 사실을 공개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박민영 이제 미디어 대변인이 올려놓은 게 어제 이제 SBS 조연조사 결과거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3자 대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처지는 그러니까요. 결과입니다. 예. 하정우 후보가 38, 박민식 후보가 26,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1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당이 후보를 결정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결과가 다 최고치이고 내려갈 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박민영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치고 나갈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김지미 특검보랑 이제 전화 통화를 밤늦게 됐어요. 계속 통화가 안 되다가 이제 취재를 직접 했더니 이번에 된 것은 그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네. 그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일단 출국 금지를 하는데 출국 금지가 1개월씩 연장토록 되어 네.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4월 13일 날 시작해서 5월 12일까지 그리고 또 연장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은 지금 그 김치현 특검보가 지금 종합특검의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한데 요 특검팀에서 이 사건을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애초에 고검에서 이첩된 네. 사건이어서 종합특검팀에서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합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찐 언프를 하고 계신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금됐습니다라고 바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지를 유예했다가 사후 통보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런데 지금은 통지 유예를 했다가 사후 통보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개 석 달에 한 번씩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관계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그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의 네. 입을 통해서 네. 일일 보고 이런 거 또 이제 그 상황일지로 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종합특검 팀 관계자들이 취재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포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네,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출금 사실을 알림으로써 네. 정권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데 뭔가 야당세가 결집하는데 유리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네.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수사적인
현실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특검의 수사라는 게 초입이기 때문에 진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진전 여하에 따라서 한동훈의 신분이라는 것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강제 수사라는 것도 출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이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네. 차후에 수사가 진도를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 첫 번째로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수사적인 방비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는 해설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격분해서 주장한 것이 할 테면 해라. 약간 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뭐 지금 이제 그런 네. 게 필요한 모양새 이건 같아. 선거용으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과 그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했어요. 종합특검팀을. 뭐 이렇게 약간 박해받는 피해자? 그러니까 보수 대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어제 나왔던 SBS 입소수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한테서는 박민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박민식이 54이고요, 한동훈 27, 하정우 1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의 마음을 제대로 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좋은 방식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각 세운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합특검에서 출국 금지되어 있는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세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박민식 후보가 사실은 공당의 후보가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공당의 후보로서 스타트 라인을 끊고 올라갈 상황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물론 뭐 국민의힘 당권파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유권자가 12만 명이고 투표를 감안한다면 한 8만 명 정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뛰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자가 단일화를 해야 이를테면은 민주당을 꺾을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표가 나오면 그 단일화 압박을 받을 텐데 네. 그 김대식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북구 구민들이 단일화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양자가 단일화를 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이 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미국에 같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다. 아무 얘기를 하지 단일화 않더라. 관련해서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1+1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겠죠. 네. 지금 3자 구도에서는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정우 후보가 SBS 조사에 의거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합치면 사실은 그렇죠. 더 큰 수치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같은 조사 안에서도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하정우 대 박민식의 경우 46대 36이었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의 경우 43대 3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네. 1+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그래도 득표율이 더 높은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박민식이나 한동훈 양자 모두 지금 완주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게임에서는 누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수그리는 순간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단일화 판세라는 것도 한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기류인 것 같고 5월 말까지는 이런 식의 냉전 기류가 계속되지만 하정우 후보가 SBS 조사처럼 크게 앞서는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제 아무리 장동혁 지도부라고 할지라도 선거 공학적인 고려를 하진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일화하면은 조금이라도 앞서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방식도 어떻게 할지를 네. 정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속 만약에 3당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보수 재건과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는 식의 모양새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당을 위해 하나의 희생을 했고 이제 복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구교훈 기자 지적처럼 마지막까지 뛰어보고 여론조사를 각자 만든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설령 그런다 한들 장동혁 대표가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복당 여부는 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안 했고 이거 했다만 하면 나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복당을 하는 거지 네.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긴 그렇군요. 합니다.
한동훈식 발상.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젠다를 지역에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김은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 대선 후보로서 자기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데 이게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북갑의 토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혹자 같은 경우에 3자 토론을 할 경우에 부산 사투리로 토론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하정우와 박민식은 호환이 야, 가능하지만 그거 신박하다. 우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말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어필하는 바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규칙을 사투리로 하자. 사투리로 우리가 토론하자. 이럴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한동훈의 아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지역 토착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아젠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 재미네요. 굉장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경북에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중기 후보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힘내라 힘. 그러나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이제 그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조사된 대구 MBC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따라붙고 있어요. 이거 30.2%까지 올라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 근데 혹시 몰라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SBS 여론조사 살짝 그래도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어떨까? 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무선 전화 면접이라고 아, 하고요. 전화 그런 면접. 면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조사하고 아. 전화 ARS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 전까지 나왔던 한길 리서치와 부산 MBC는 사실 유무선 비율이 예. 굉장히 좀 섞여 있어가지고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이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응답률 14.4%라고 할 수 있고요. 기간은 5월 1일에서 3일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말한 김에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 연습해야 네. 돼요. 7월부터는 이런 게 다 예, 문제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기분지. 여기까지 기분지. 예, 혹시 몰라서. 네. 예, 예. 예. 예, 오중기 후보 오준기 후보. 관련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사실 경북은 워낙 험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철우 이제 현 지사와의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쉽지 않지만 오준기 후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러닝메이트격으로 같이 띄워주고 있는 각 지역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갈 경우에는 보통은 줄투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후보가 힘을 내줄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굉장히 험지에 있는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띄워줄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복수로 여러 명을 찍게 되는 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준기 후보의 출마와 그리고는 이 분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북 지역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저하고 네.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김부겸을 당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바뀐다. 예. 대구가 바뀌면 경북은 자동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28년에 오준기는 당선될 수 있다. 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서울 수도권의 민심과 그 대구 경북의 민심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약간 뭐 물밀듯이 막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러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왜 저래? 뭐 약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뚜벅뚜벅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심장이 흔들리더라고요. 평생 거기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러시죠. 그 예. 지역의 그 헌신하는,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어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학생운동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대구 네. 경북의 변화를 위해서. 그 지역은 정말 그런 곳이죠. 사실 좀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빨간 예. 나라를 보았니? 뭐 이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예,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곳이지만 아까 2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대구 경상북도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대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수경 님이 역시
똑순이. 감사합니다. 네, 신현관님이 저는 북한 사투리도 자신 있어요. 네, 부산 사투리 말고 네. 우리 북한 사투리로. 네, 거기는 안 뽑습니다. 거긴 투표가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준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8기의 그런 선거 역정을 갖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포항뿐이어가지고 2008년도에 18대 총선에 이제 처음 도전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득표율이라는 것이 10% 미만이었습니다. 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그 도전의 끈을 놓치지 않고 2014년에 경북지사 선거 나가셨고요. 그때 처음으로 10%를 넘습니다. 네. 14% 득표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포항에서 총선 도전하시고 2018년 지방선거에는 드디어 34.32%를 거뒀거든요. 야.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마의 벽이라고 경북에서 여겨졌던 30% 벽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40%에도 한번 오.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네. 좀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8,500분 넘게 네. 지금 야. 그 동접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동전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셔야지 더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예, 네. 좋아요 수가 3,600개라고 잊지 마시고. 예, 잊지 보통 마시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려야 됩니다. 저희 네. 그 강민재 PD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8,500명이 있으신데 지금 이 라이브의 좋아요가 3,600개만 눌려 있습니다. 오늘 네. 방송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예 강민재 PD께서 예 이렇게 이런 말 써주셨어요. 하는 순간 싹 올라가지 않나요? 보통은 좋아요 숫자가. 항상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도록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동접이 너무 많이,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네. 하니까 반응이 오네요. 그래서 속보를 전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러게.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나온 공지도 그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고검 공지 나왔습니까? 예, 서울고법에서 법. 예. 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것 외에 경위나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 보도가 있는데 유족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결례가 되지 않는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좀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판사 직역에 계신 분들을 공사로 이제 볼 기회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법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왜냐면은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단 여러 피고인들을 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라는 게 자연하게 생기는 거고 또 이제 그 법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업무가 너무나 과중합니다. 과중. 본인에게 몰리는 개인당 판사 한 명에 몰리는 사건 수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설명을 좀 우리 시청자들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빈소 등의 언론인들께서 이제 취재하려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유족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법관과 유족 측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당부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D-28 6월 지방선거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고 딱 4주 남았는데 공천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동네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공주, 같은데요. 예. 공주, 충남 공주 청양 부여 부여, 예, 이 지역에 느닷없이 손을 음. 든 분이 있으니 그것은 윤석열의 비서실장 정진석입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말고는 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아니 추경호는 공천지면서 왜 나는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도 그 말이 것이거든요. 너무 예. 딱 맞네.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일관성 없음과 사실은 내란과 그러면 정말 제대로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증거인멸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되어 있는 추경호는 어떻게 할 해주면서.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 대해서 사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해서 그런 거지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난맥상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다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서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 왜 나부터 입국 컷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참 우습
블랙 코미디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전두환 되는 그 말이 겁니다. 생각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왜 블랙 나만 코미디입니다. 갖고 그래?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아마 지금 게다가 심지어는 김태흠 이제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을 걸고 안 되면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공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스타트 라인을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 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 상황인 거죠.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좀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끝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네. 그 충청권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충청이 어느 정당에서도 대표격 노릇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민련이 3당으로 존재할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공교롭게도 충청권의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공관위원장은 충북에 있는 박덕흠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충남지사고 충남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은 김태흠이라는 사람 충남 사람인데 이 묘한 함수 관계가 좀 그려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김태흠과 장동혁은 특수 관계입니다. 왜냐? 네. 김태흠이 지사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를. 재보선이 벌어졌는데 지역구를 물려준 관계예요. 이 김태흠이 지금 나는 만약에 정진석을 공천하면은 네.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빚이 있기 때문에 아뜨거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후보와 후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과 사동. 전 비서실장과 사동 관계를 맺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도 기묘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진짜 같고 기묘한 이야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편드는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 당적을 회복하고 후보로 나오는 것이 절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리는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예.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개인적으로는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 공천받은 상황에서 선거 위해 요인으로 만약에 본인이 불출마 혹은 무소속 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정당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을 쉬이 공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그 웃기기는 하잖아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네, 네. 재판 수사 받고 있는 추경호가 공천 받을 때는 아무도 문제 지적을 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단단히 미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윤석열의 사실상 네. 옥중 출마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공천을 주면 이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추경호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거쳤다.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상대 후보들이 내란 주요 종사 임무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막 지적하면서 그런 게 중앙에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공격들과 네거티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된 사람인데 전략으로 그냥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 보시기엔 근데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보는데 무공천 가능성이 그런 있다. 식으로 네. 피해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는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흠 그러니까 일종의 솔로몬의 어머니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타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김원지 생각은 똑똑하네요 듭니다. 역시 네. 보니까 네. 떡순이.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모릅니다. 예. 예, 가능성이죠. 예. 아니 그 무공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신박하게 들리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네. 들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내란 세력과 관련된 공천 문제는 비단 정진석이 억울할 만한 부분은 아까 추경호도 있지만은 이용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윤석열의 뭐 수행팀장도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진숙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달성에서 공천 네. 받았죠. 김태규라는 방통위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울산 남갑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평면 위에 넓혀놓고 생각하면 정진석 입장에서는 나는 무슨 차이인데 이런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정진석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문제 네. 제기인 거고, 근데 너는 안 돼라는 것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총 네. 책임자였고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계엄 당시에도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계엄 때의 증거인멸 혐의가 상당히 위중한 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수사에 착수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거인멸의 증자들이 또 많이 나올 텐데 이미 많이 다 없어져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이 수사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국민 눈높이예요. 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은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공천을 하려면 그 사람들 싹 다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경우에만 그 주장을 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윤 어게인에 찬동하는 국민들인 건지 그 국민의 규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건지 더 따져보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본인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를 버젓이 적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위기 상황 극복이 숙제로 던져졌지만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예. 굳이 이 얘기를 왜 써야 되는 겁니까? 출마를 그러니까요. 선언하면서 예, 납득이 안 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폭풍 트윗을 X에 뭐 연달아 2건의 글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올린 것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이 기사를 네. 이제 같이 링크를 걸었는데요. 사실 5월 9일에 그렇죠. 예, 그 이제 부동산 네. 양가세 예, 중과 유예가 이제 항구적으로 끝나죠. 예. 중단이 됩니다. 예.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의식한 건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시기 때문에 오늘이 5월 6일이라서 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제 부동산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올렸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자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언했던 정책의 효과를 예. 보여주는 단면이 네. 그 어떻게 보면 연구소의 보고서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리하겠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그 KB 금융주주 경영연구소의 그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이 상당수가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서 상승이나 하락을 전망을 했을 때 하락 전망이 상당히 우위를 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 중과세 유예 부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책 효과가 발휘됐다라는 것이고 이게 1탄에 그치지 않고 네. 2탄, 3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뭔가 예단해서 보여주는 상황적인 맥락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당연하게 이게 하락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차원에서 안정화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단한 부동산 정책을 아직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어 가지고는 부동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 시민한테 가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정치의 효능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폭등할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들과 프레임화해서 네.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또 다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그 4월 조사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의 56% 상승을 네. 공인중개사의 54% 하락을 전망했는데 불과 석 달 전 1월 조사에서는 시장 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76%가 상승을 압도적으로 점쳤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정부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책 당국자들이 막 이런저런 언론 취재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정책이 흔들리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장 소위 얘기하는 업자들에게. 네. 예,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재벌이 뭐 무슨 임대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언론사들도 건설업을 하는 그 대주주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 예. 영향을 받기도 하죠. 상당히 네. 영향.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기초단체, 뭐 광역단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게 결탁되면서 결국에는 이익 집단화 돼버려가지고 공적 결정을 늘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중지를 세우고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타도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X에 짠. 저는 이런 결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 결정자의 결기와 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굳건히 밀어가니까 되네. 되는구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잖아요. 보십시오. 반드시 이제 최고가 신고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라는 기자들의 분석과 전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의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굳건하게 밀고 가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확인된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추가하실 얘기 없으세요? 아, 네.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딴짓을 하고 싶단 말이야. 예. 생방송 중에. 회사 연락이 가장 무서워서 예, 바로바로 답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회사원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자, 11시가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호르무즈해협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서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정인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는 더 예. 알토란 같은 취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행시. 바디로션. 제가 바디로션 들어오면 네, 기가 막히게 또 하나 야. 지어내겠습니다. 네. 네, 광고요죠. 그렇습니다. 네. 구교영의 사행시가 궁금하다면 빨리 들어오세요. 예. 광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알찬 취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4시에는 정치 비상구, 5시에는 김은지의 뉴스인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